하고 나서 한 달째 되고 있죠.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원래 우리가 부동산 콜로키움을 방학 동안에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올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지금 남부지방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 많아야 50명 될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역세권 개발과 투자에 대해서 박종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5시까지? 네, 5시까지 해주실 거고요. 박종철 교수님의 양력은 이렇게 같습니다. 저희 세종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그러니까 부동산 경로중개학과와 부동산 자산경영학과에서 경영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사회적 에듀앤컬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님으로 계시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님으로 계시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문위원으로 또 계십니다. EBS, 그 다음에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 공법, 민법, 스타 강사님으로 계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 양력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역세권 개발과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 역세권 많이 들어보시지만 역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실전 어떤 사례를 가지고 강의해 주신 분들은 찾기 힘드세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 운 좋으신 겁니다. 자, 박종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드리겠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이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 역세권을 이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세권에 항상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는 이제 역세권이 총 몇 개나 있을까요? 간단한 퀴즈 한번 주관식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현재 서울은 역세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서울에? 350개. 비슷하게 합니다. 예. 307개입니다. 예. 서울의 역세권이 현재 307개나 돼요. 역세권이요. 예. 그래서 역세권 307개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이제 7월 20일 날 우리 벌써 이제 방학이고 학교에서는 방학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지난달에요. 서울에서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서울의 역세권 어떻게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부동산학과 학생들, 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게 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시가 뒤에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은 다른 지자체가 이제 다 따라서 서울에서 만든 거 있죠? 그 역세권 개발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6년 이상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역세권 개발하는 방법을,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아마 이제 다른 지자체,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나 다른 지자체가 이제 거기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왜 서울 역세권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이게 바로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베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면은 다른 데서 이 가져가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네, 서울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한 6년 정도 걸쳐가지고 연구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실제로 다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자체는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하면은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전국에 역세권이 많은 도시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도무지 역세권 개발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역세권 개발.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세권에 대한 꼭 기본법처럼 보여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세권에 대해서는 이 법이 거의 기본법처럼 보입니다. 기본법처럼요. 그래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그럼 이 법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이 성공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줄여서 역세권 개발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역세권 개발법으로 사업이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있죠. 수서역 있죠? 서울 수서역. 요 수서 역세권이 바로 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개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수서 역세권이요. 그 수서 역세권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그러면요,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는 근거 법률은 다 달라요.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개발 계획은요, 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비롯한 몇 개 관련 법률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세권 개발법을 하는 것은 오로지 전국에서 한 군데 수서 역세권밖에 없습니다. 이 수서 역세권에 이렇게 이제 보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견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요, 역세권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단순히 얘기하지 말고, 너는 부동산 학생이잖아. 좀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은 역세권 주변의 토지 소유자는 좋은가 나쁜가 있을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세권 개발 방식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오늘 이게 어떻게 다른가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견해가 좀 달라요, 항상요. 왜 다른 견해가 나오냐면, 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실을 왜곡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항상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 소유자는요, 이 상가를 팔 때 우리가 역세권이 개발되는 곳이니까 이 상가가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상가를 갖다가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상가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왜? 여기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고, 이 도로가 말이죠,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뚫려서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항상 다른 견해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고, 좀 이따 보면 우리 서울시 역세권 개발 발표한 내용을 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서울시는요, 역세권 개발해서 거기다가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청년주택을 역세권에다가. 그럼 이 청년들은요, 다리도 멀쩡하고 하지도 멀쩡한 친구들은 집에서 나오면 바로 지하철역인 거야. 청년들한테 거기 역세권에다가 청년주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서울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옆에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임대주택이 많이 들었으면 좋아요? 이제 우리들끼리는 안 좋다고 그러고 대외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정치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는 아주 바람직한 정치인이라 그러고, 돌아와서 우리 집 주변에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모니터링 해보고, 생긴다면 내가 민원질이 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이 왜곡이 됩니다.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거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역세권을 이제 볼 때요, 자, 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는데, 이것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역세권 개발법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법이 아니에요. 역세권 개발법은요, 오로지 철도 중심이에요, 철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역세권은 지하철 역세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철도 중심입니다, 철도. 그러니까 이 법은
철도역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기 위한 법이지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법은 철도 중심입니다. 철도 중심.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항상 역세권 개발은 뭘로 했냐 그러면 이걸로 했어요. 택지개발촉진법. 여기 무슨 많이 나오죠. 제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택지개발촉진법은 역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이 빨리 안 만들어져요. 왜? 역을 만들려면 철도역이다 그러면 철도공사,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라 그러면요,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시개발법으로도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안에 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개발 구역 안에 역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으로 또 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역을 만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거예요. 역세권 개발법 해가지고 요거는 철도 중심, 그러니까 철도역을 만드는데 모든 능력을 갖다가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철도역 주변은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GTX라든가 이런 역이 만들어질 때요, 지금 요것이 적용이 돼요. 역세권 개발법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GTX역이나 다 철도역이죠. 이런 철도역이 생길 때는 일단 철도역 짓는 것은 역세권 개발법으로 짓고 주변 지역 개발은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상위법일까요? 우선주동일까요? 역세권 개발법이 더 우선주동돼요. 그래서 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역을 끼고 신도시를 만들 때 역세권 개발법이 역 만드는 것은 우선주동인데, 근데 이제 이 법에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에는 만약에 역세권 개발법하고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하고 서로 충돌되는 규정이 있다. 모순되는 게 있어요. 있을 때는 규정이 더 완화가 돼 있는 것이 있으면은 노법을 적용하지 않고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완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 역을 개발할 때는 역세권 개발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GTX역들입니다. 우리 거기 용인에 가면 구성역이라고 있는데, 용인 구성역이 이제 GTX 혼선역인데요. 그래서 구성역을 갖다 설치하는 것은 요 역세권 개발법으로 설치하고, 주변 지역 개발은 이걸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으로 복합기능 개발이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만들 때 두 개 법이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근본적인 차이가요. 택지개발촉진법은요, 오로지 법의 목적이 공동주택을 짓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하는 게 택지개발촉진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를 만들 때 항상 빨리 만들어야 돼, 신도시는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도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특징은요, 복합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규모가 작은 게 단지, 뭐 주택단지, 문화예술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법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도시개발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도시가 들어서요. 그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 만들면은 이거는 모든 기능이 갖춰진 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짓는다. 순식간에 신도시가 한 3년이면 완공이 돼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이 없어요.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 만드는 신도시의 특징은요, 편의시설이라고 한 것은 단지 내 상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이니까 근린생활시설 1종 정도, 그러니까 1종 근생 정도나 들어서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미락시설이나 이런 것들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건너편 블럭에 이제 큰 유통시설,
그죠?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 있는 걸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 게 없는 곳은 특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당장 활성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GTX역이라든가 철도역 주변은 역을 만드는 것은 요 역세권 개발법,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요 두 개 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요 첫 번째 선택이던 요 특지개발촉진법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항상 이 법의 목적과 서로 다르고요. 그러면은 이 역세권 개발법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라에서 이걸 발표한 건데 아주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 개발은 주변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철도역하고 주변 지역의 부조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철도역하고 주변 지역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 신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요, 남이 개발해서 내가 이익 보는 걸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철도나 지역 경제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중심의 이제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역세권 개발법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요 내용이요. 역세권 이걸 개발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역세권 개발구역.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처럼 역세권 개발구역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개발구 물론 지정 제한 제도도 있고 주민 의견 청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 특히 용인시 같은 데는 용인 부성역 같은 데다가 역세권 주변 이걸 갖다가 철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토부가 개입하는 거죠. 국토부가 자기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인시가 주변을 다 개발하는데 철도역, 하다못해 이제 철도 출구 있죠. 우리 철도역 나올 때 그 출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출구에 바로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건 아파트에 올라가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현재 좌지우지하냐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토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GTX 같은 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이게 우리한테 핵심이에요. 세 번째가요. 이 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을 구입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불구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여기서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국토계획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 변경할 때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완화,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요 용인시 구성역 같은 데는요 근처에 그 아파트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요 2종 일반 주거지로 바뀌었어요. 용도지역이요. 그럼 그 토지 소유자는요 자연녹지 지역일 때 평당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봤었는데 이게 2종 일반 주거지로 바뀌었으니까요.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250%까지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엄청 늘어났죠.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그 땅을 갖다가 제 친구가 갖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 땅을 갖다가 주변 공인중개사가 팔려고 하는 거야. 팔까 말까 하는 거죠. 왜? 땅값을 2배 준다 그러니까. 근데 안 팔았어요. 왜 안 팔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봤거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래가지고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됐는데 바로 자연녹지 지역이 세상에 일반 주거 2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성역 주변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바뀐 지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이제 검표율 용적률이 다 완화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법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국토계획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주변 지역의 농도 지역이 바로 변경되고 검표율 용적률이 다 완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알려달라, 지번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다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사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거 안 되지. 본인 찾아봐야겠죠? 네.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다니까. 이거 3번을 빼려고 그랬어, 원래. 정전사를 만들고 싶잖아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한 곳에 갔었을 때, 낯익은 분들을 봐요. 낯익은 분들을. 네. 왜? 제 강의 듣고 같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 찜했으면 예의상 본인들이 좀 피해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저분이 얼마 준다고 그랬냐 물어보고, 제가 제시한 가격이 한 10% 더 주겠다고 중간에 가져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해서 안 되는 짓, 그렇죠? 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래서 이제 이 3번을 뺄까 하다가 제가 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학교니까, 그렇죠? 예, 학교. 여기 제일 중요해요. 용도 지역 정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철도공사 있죠? 예,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나와요. 리스트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철도공사 다 들어가셔가지고, 철도공사의 그 공지란 보도 자료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현재 철도공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바로 역세권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거, 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변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이제 고시하도록 하고요.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행위 제한 등을 다 정합니다. 어떤 행위 제한 하겠다.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 계획 승인, 인허가 이제 토지 수용, 준공 처리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미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요, 이 6번이 민감한 문제예요. 역세권 개발 사업 내에서 정상 지가 상승 등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 분의 일부를 역세권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오른 걸 일부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정상 지가 상승분인데 어느 정도가 정상 지가 상승분이냐? 땅값이 오른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주체하고는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 전국의 땅값이 10% 올랐는데 우리가 한 20% 올랐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10% 오른 거에 대해서만 내겠다 이런 거고 아니 너는 20%잖아요. 20% 오른 거에 내가 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지가 상승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을 원칙 우리나라의 원칙이 이거죠.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난리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용인은요, 용인시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는요, 그냥 순식간에 뚝딱뚝딱 용인시 예산을 하고 싶었어요. 용인시가 돈이 없습니다. 구성역 주변에.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가 뛰어든 겁니다. 경기도가 우리가 돈을 내고 지분을 갖다 개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역 위에다가 짓는 대규모 쇼핑센터, 쇼핑몰에 그 지분을 갖다가 이제 몇십 표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국토부가 이거 좋아 보이거든요. 국토부 본인들도 출자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을. 그 현재는 지금 용인 같은 데는요. 용인의 그 GTX-역 주변은 다 국가하고 정부,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보통 3개가 같이 공동 출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보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조나 융자를 거주해 줄 리가 없죠. 그렇죠?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채권 발행하고 매입, 이것도 가능하다. 아직은 이제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만 또 발행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조세, 부담금 감면 근거를 정한다 해서 이 혜택은 보통 시행자 자기네들한테 혜택을 줘요. 우리 그 분양받는 사람은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역세권 개발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역세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역세권의 정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역세권 개발법에서 나온 역세권 정의하고 서울시가 정의해놓은 307개, 서울시에 있는 역세권 307개에 대한 역세권의 정의가 틀려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든 역세권은 역 출구에서 예? 그 25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하던데 이게 서울시가 정의하는 역세권의 기능이에요. 서울시는 역 출구. 이때 역은요 3개 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해놓은 역세권의 역은 3개. 지하철역, 국철, 예, 그 다음에 도시철도. 예, 바로 이게 경전철이죠, 그렇죠? 경전철 3개역. 그래서 지하철, 그 다음에 국철, 예, 그 다음에 경전철. 이 3개 역을 다 역세권이라고 그러고 3개 역의 출구에서 250m 이내를 역세권이다. 이게 서울시가 정의 역세권이에요. 근데 이 역세권 개발법에서는요 전혀 다르게 정해놨어요. 역세권이 뭔가 아주 처음 들어보는 게 있습니다. 철도 건설 쓰는 법이 있어요. 건설,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하고, 예. 그 다음 밑에 이게 철도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철도역과 철도시설,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우리는 역세권이라 합니다. 이 역세권은 일단 철도역 주변, 철도시설 주변,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이 역세권 된다. 틀려요.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이 역세권이 뭘 역세권입니까? 그건 알겠어요. 역 주변이라고 알겠는데 이 개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하는 역세권 그러면 250m 이내구나. 307개의 출구에서 250m 이내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법이 적용될 때 역세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철도시설인가?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진짜 철도 역사 같은 거죠. 차량 유치시설, 차량 기지 이런 것들. 철도역 등 철도시설 개발에 따라 설치 이전 폐지가 필요한 철도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다 이것을 하면 철도시설 그룹고 역 주변 철도시설 주변 역세권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뜻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역세권 개발법은요 어느 법을 베껴서 만들었을까요? 역세권 개발법은 주로 어느 법을 베껴서 만들었을까요? 도시개발법을 베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조문에다가 중요한 단어를 역세권이라는 말을 다 집어넣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거의 비슷해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뭔가 해가지고 자,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조성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은요, 관광, 문화, 상업, 체육이 나오죠. 그 체육 때문에요, 체육관도 근처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도.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도시안 구역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구역은 어디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 요건이 쭉 나왔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요. 먼저 보니까 철도역이 신설되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철도 신설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철도 신설될 때. 그래서 용인시 구성역은 GTX 환승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역세권 개발법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 그렇죠?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단절 해소. 네. 자, 우리 이 사고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단절 해소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철도역을 설치하면 주변 지역이 단절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단절 지역들이에요. 단절 지역들이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길을 건너갔는데 철도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 단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절되면 이제 어떡하죠 이제? 예. 가격이 달라져 버립니다. 부동산 가격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용인시 구성역에 가면은요, 딱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구성역 주변에. 하나가 삼성에서 지은 레미안이 있고요. 하나가 대림에서 지은 대림 아파트가 있다고요. 딱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요, 레미안을 사고 싶어요. 레미안을. 왜? 새거거든요. 새거야. 새거 없죠. 네. 그래서 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 개발 계획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거 사면 안 되겠구나. 그거보다는, 낡아서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대림 아파트를 사겠구나. 근데 거기는 단절이 안 되거든요. 단절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역 출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출구가. 네. 아니,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보니까 후회스럽네. 네. 그쪽 역 출구가 나옵니다. 출구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단절이 된다는 것을 아예 전제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제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역세권 그랬을 때는 철도 역세권하고 바로 서울시가 말하는 지하철 역세권, 저 지하철이나 국철이나 경전철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왜? 우리 서울 역세권은요 단절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네, 역세권은요. 네. 왜? 이건 철도로 단절이 되죠. 그렇죠? 철도 함부로 지나가다 보면 차에 침이 나거든요. 근데 왜 지하철 역세권은요,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서로요. 추가도로 뚫리는 거고, 단절이란 말이 아니겠죠? 횡단보도 있잖아요. 철도의 횡단보도 별로 없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단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법으로 만드는 철도역 주변은 항상 아무 땅이나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절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 요즘에 지형도면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지형도면을 딱 보면은 눈으로 이제 볼 수만 있으면 알아. 예, 어디가 단절되는지 그림 다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딱 보셔야 됩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단절되고 그 다음에 역의 출구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가 이걸 항상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역세권 개발법일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 기능 회복,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있고. 그는 이제 참고로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수서 역세권이에요. 네. 다른 데는 다 하려고 준비만 하는 거고요. 현재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데는 유리밖에 되시고요. 다른 데는 역세권 개발법으로 준비만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실제 하고 있으시군요. 딱 보시면은, 이게 KTX 수서역이잖아요. 그렇죠? KTX 수서역을 만드는 거죠. 수서역. 그럼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사 KTX. 위치 강남구 자곡동. 그러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단 매입하는 부지가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요, 한국철도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의 한 파트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참고로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에서요, 매년 끝에서 두 번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피아라고 있죠. 철피아라고. 그래서 이제 억울한 게 한국철도공사가요,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청렴도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같이 끝에서 2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철도를 이제 설치하고 환승센터하고 역세권 업무 상업구역을 만든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역세권 중에다가 주거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걸 말합니다. 주거생활구역. 3개의 구역으로 이제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면은 KTX 수서역을 만들고 옆에다가 업무하고 주거 권역을 만들고 이쪽에다가 상업, 주거, 공공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슈퍼 차량 기재국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하고요. 그 다음에 KT역을 환승시켜야 되니까 환승센터가 나오고요. 역세권 업무 산업구역에는 이런 것들, 미래형 업무시설이 있죠. 이런 거 다 좋다고 하는데 여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행복주택이에요.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에는요, 행복주택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죠. 지으려고 1,900개가 행복주택.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어떻게 행복하냐고. 네. 현재 우리 예전에 행복주택 들어서 그랬던 것이 목동역 주변에 행복주택 지으려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동 주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행복주택. 우리 목동역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었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네. 행복주택이 뭐예요? 실제로? 행복주택이요. 어떤 주택이에요, 이거? 장기 임대주택이잖아요. 장기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행복주택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1900 행복주택을요. 예. 그래서 요거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그러면 공공주택은 뭐예요? 공공주택은 또.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대답을 좀 잘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부동산학과 입학하기 위해서 오늘 탐색하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기에. 예. 그래서 대답 못하면 야 부동산학과 와서 공부해봤지 뭐 배운 것도 없는가 보다. 예,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해주셔야 돼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입학하러 오시려고 한번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이 공공주택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요. 주공아파트라서 주공아파트잖아요. 예전에는 주공아파트. 그렇죠? 그러다 이게 바뀌었어요. 주공아파트가요.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그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보금자리 주택. 이 보금자리 주택 바꿔놓으니까 명칭이 안 좋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사세요? 보금자리 주택. 왠지 신혼부부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말을요 4년 전에 바꿨어요. 명칭을 공공주택으로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주공아파트지. 주공아파트. 예, 보금자리 주택을 말하는데 그 행복주택은 이제 장기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하고 여기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쪽에요. 예.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이쪽에 이제 기존의 주택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대모산이라고 이렇게 있고, 예. 이게 지하철 수설역하고 환승센터를 지하에 집어넣지 수설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 이제 기존 시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존 취락지가 여기 있을 때 이 역이 어느 쪽으로 출구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구가. 이 출구 나오는 쪽이 이제 상권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구 나오는 것은 항상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출구를 정한다고요. 근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설계도를. 네. 이 설계도면은 출구를 이쪽으로 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설계도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설계도는 이제 이거는 공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를 보게 되면은 출구가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거죠. 예. 이게 여기 탄천이 나오는데 이게 생태축 연결. 탄천을 연결한 통경 종합화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현재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은요. 생태축은 무조건 단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시키자. 생태축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절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대요. 다 연결시켜놨습니다. 연결시킨 결과가 멧돼지들이요. 이 생태축을 따라서 계속 걸어다닙니다. 진짜로 이게 단절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도로를 뚫으면요, 육교촌을 만들죠. 육교촌. 그게 왜요? 생태축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육교촌을. 그래서 현재 서울의 생태축은요, 출발이 도봉구에서 출발해요. 도봉구에서 생태축이요, 중간에 안 끊어져요. 쭉 내려와가지고 하나가 끝나는 데가 용산 미군부대까지 옵니다.
네. 용산 미군부대까지가. 그래서 이제 용산 미군부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민족공원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민족공원에 멧돼지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봉산에 있는 그 멧돼지들이요, 걸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중에 끊기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끊기는데 일단 강북 쪽에서는 거기서 끊겨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 한강변 주변에 어떻게 생태줄을 만들어냐면 우리 천호동 같은 데 가면 이제 습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습지공원에서 걸어가지고 서울 숲까지 그냥 끊기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 숲에서 걸어서 남산까지 가는 생태줄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태줄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요 탄천을 건너는 뭔가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재작년에 구성역을 갖다가 개발할 때 구성역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한 도시가 반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거는 분명히 신도시를 만들 때, 역 주변에 그 주거지를 만들 때 철도로 단절을 완전히 반시키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방법은 이것을 지하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지상을 갖다가 복제를 할 것이다. 광장처럼 만들 때.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거 만들 때 지상을 광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광장. 그리고 광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 광장 주변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바로 나왔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운정복조단지로 넘어가는 게 없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수영해서 건너야 그렇죠.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우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중장 지키면 이제 판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소 역세권 개발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법으로 만들 때는요, 가장 유명한 데가 이런 데는 다 수용으로 보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개발되니까 여기는 뭐 살겠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수용돼. 공시지가 130% 정도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데 그런 데죠. 주변 있죠. 요 구역 안에, 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면 수용당한다니까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데로 가셔야죠.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수소 고속철도 SRT 수소역 일대 38만 제곱미터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2020년이니까 내후년까지요. 6,700억 사업비 투자합니다. 철도와 도로,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 등이 들어서 SRT 환승센터, R&D 센터, 유통시설, 주거시설은 아까 말했던 바로 공동주택하고요. 공공주택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정확히는 1910가구입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620가구 건설한다. 여기 어떤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예. 근데 법마다요, 신혼부부의 개념이 틀려요. 법마다. 예. 그래서 어떤 법에는 뭐 7년 이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5년 이하, 지자체가 틀린다고. 그래서 항상 관계되는 규정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보통 7년 이하로 보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결혼한 지 한 1년만 지나도 직업분만 투표인데 7년이 신혼이니까 7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7개월만 지나도 신혼이 아닌데 7년이 아니라 신혼부부라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신혼부부로 했죠. 희망타운 620가구 건설 들어오고. 예.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행복주택 1910가구, 우리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죠? 역세권 개발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들어서고 나면은, 요 주변에는요, 주변의 상가는 어떤 것이 영업이 잘 될까요? 어떤 것이요? 예. 되게 이제 마트 같은 것이요. 엄청나게 잘 되겠죠, 마트 같은 게. 근데, 내가 하는 마트 영업이 안 돼요. 바로 대형